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단 특집 잘 준비 중이신가요? 네, 11월 방송 예정인 산단 특집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유화학 관련한 해외 선진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네, 여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석유화학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찾고 아주 바쁘게 이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단 특집 만드시려도 데일리 취재하시면서 리포트 제작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산단 현장을 뉴스로도 다루고 특집 다큐로도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현장을 아주 자주 나가시다 보니까 현장 상황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좀 체감할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떻습니까? 네, 이 특집을 계획할 때는 이 전남의 기둥인 여수 산단이 많이 힘들다라는 분위기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네. 그런데 작년 말에 산업부 정책도 발표가 됐었고 올해 초에도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보이지 않던 희망이 살짝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정부 정책과 달리 기업들의 상황이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는 걸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자들 역시 이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정책 속도는 그에 비해서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갈 때마다 기업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체감되시면 심적으로도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자, 먼저 오늘 저녁에 리포트가 나갈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 저희 라디오 전망대 지난 월요일에 오늘의 인터뷰 시간에 롯데케미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하청 노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분께서 3일 뒤면 잘립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오늘이 그분의 마지막 출근길이었거든요. 동행하셨다고요? 네, 제가 마지막 출근길을 동행했습니다. 일단 그분은 한 곳에서 16년 동안 근무하셨던 그러셨죠. 분이거든요. 예. 저도 아직 한 군데에서 그 정도로 오래 일하지는 않았어요. 네. 16년 근무한 곳에서의 마지막 출근길, 가족들의 출근 전 인사, 그리고 동료들과의 인사, 그리고 손에 익었던 업무 모든 게 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집 앞에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표정은 굉장히 담담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내분이 어떤 말을 해주셨냐 물어보니까 주변 그 동료들과 마무리 인사 잘 하고 오라고 했다고 했었어요. 네, 출근을 바로 하실 줄 알았는데 공장 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좀 먼저 하셨습니다. 이분이 주변 동료들과 좀 잘 지냈던 터인지 공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동료분들이 창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물론 해고를 당한 억울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지만 동료들과 인사할 때는 굉장히 표정은 밝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분은 이제 사원증을 챙겨서 들어갔습니다. 롯데케미칼 정문 앞에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집회는 이어지고 있고요. 노동자분들은 이제 크게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원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케미칼이 이번에 공정을 중단한 건 이스톤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부터인데요. 해당 출하 업무 담당 노동자들이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랐고 이렇게 실제로 계약 해지까지 당했잖아요. 그 7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7명 중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일부는 전환 배치가 됐고 일부가 계약 해지가 됐는데요. 그래요. 네, 이제 그분 중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동행 출근을 취재하셨던, 했던 그분이시고요. 예. 네, 일단 그분들은 복직을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당 업무가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고는 하나 예. 이 롯데케미칼 특화 사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공정 중단에 따라 받은 피해인 만큼 이 해고에 대해서 회사가 좀 책임을 져라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회사라고 하면 원청 롯데케미칼 그렇죠. 예. 거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계약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계약할 때 원래 회사, 그러니까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의 계약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롯데케미칼은 율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일부 업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 경쟁에 뛰어들고 그래서 전체 임금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최저 입찰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회사 측은 이걸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들과 관행적으로 이제 수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렇게 해오던 방식을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업체를 뽑을 때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유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입찰을 하려고. 예. 근데 그럴 때 당연히 뭐 가장 단가를 낮춰 부르는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임금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노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그런 이름이 또 붙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주장에 대한 롯데케미칼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롯데케미칼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노동자 해고 사태도 법리적으로는 하청업체 안에서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원청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어요. 하지만 한 공정이 멈춰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고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네, 이 질문에는 이 이스톤 업무가 10년 넘게 이 회사에게는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적자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 입장에선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 때문에 이스톤 업무를 중단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해고 예고 노동자들과 따로 만나서 전환 배치도 이야기할 만큼 회유했는데 이 노동자들과 조율이 잘 안 됐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롯데케미칼은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울산 물어보니까 그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이 대규모 감산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이 인력이 지금 대거 여수와 대산으로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원 면직이 하루에 40명 정도 날 정도로 내부 인력 감축은 현실화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내에서도요. 네, 롯데케미칼 그 원청업체 내부에서도 현재 대규모 전환 배치를 하면서 사실 잉여 노동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희망퇴직, 정리해고 순으로 자구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공정을 멈춘 거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피해가 나긴 했지만 법리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그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오늘의 인터뷰에서 만난 노동자분께서는 이스톤 업무 내가 하던 것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하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당사자여서 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소송과는 좀 별개로 산단 대기업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쉬운 해고를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먼저 회사 측이 이 근로자 지휘하기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이 자회사 전환 배치를 권유했다는 거, 요거는 사실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가 말하는 취하하지 않아서 날 보복으로 자른 것 같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회사 측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 세부적인 처우 부분에 대해 조율이 안 돼서 협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 법적 검토는 사실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회사가 공정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쉬운 실직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위기가 실직을 불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의 위기는 뭐 석유화학의 불황에 촉발된 것이잖아요. 결국 큰 석유화학이라는 전체 산업 자체가 휘청이면 이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 예컨대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해고 명단에 오르면서 이렇게 좀 아래에서부터 피해가 점차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문제는 근데 롯데케미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중장기적으로 산단 내에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기업들도 크게 상황 다르지 않습니다. 원청 직원들도 당장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가장 일을 많이 할 허리끈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요. 인재들 뭐 인구 유출되면 당연히 지역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도 우려가 되고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업 내에서 정말 이 위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자구책도 내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해왔었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예. 사실 많은 기업들이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도 물어봤는데요. 앞으로 대책이 뭐냐, 노동자들 이렇게 해고 당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다? 네,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당장 지금 정부 정책이 안 나오고 하루하루 손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줄일 수 있는 거, 손해 많이 나는 거, 일단 이런 부분 자르면서 생존을 위해서 계속 버틴다고 하는 거죠. 뭐 자구책이라면은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구조조정이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큰 설비 투자액을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계속 일본처럼 우리도 정부가 좀 구조조정을 나서 달라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구조 조정도 도와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업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담겼죠. 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고용회복 지원금이 내일이죠. 8월 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게 뭔지도 누가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건지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전남도가 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네. 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석유화학 업종 고용회복 지원 사업이라고 총 52억 8천만 원 규모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기 근로자 새 출발 희망 지원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위기 근로자는 말처럼 이 일용직 근로자분들 예. 그리고 실직했던 근로자분들이 예. 고용회복지원금 150만 원을 받는 건데요. 이게 근로자 2,8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오전 8시부터 이 사업 지원을 받는데 아무래도 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은 재직하는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 이 현재 여수산단 안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예. 만약에 실직했다고 한다면 3월에서 5월부터 월급 평균이 450만 원 이하면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40만 원 정도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게 뭐 고용 불안 해소, 재취업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 두 사업 모두 현장 체감에 중심을 둔 사업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150만 원, 4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 고용 불안이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좀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남도는 그래서 이 사업이랑 별개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여수 지역의 어떤 기업들, 5인 이상 기업들 그리고 연관 기업들의 재직자에게 뭐 건강복지비도 지원한다고 하고 아무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예.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이 되살아나야 하기 그럼요. 때문에 예. 이 석유화학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이 조금 더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그리고 정부 차원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본 얘기는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그리고 내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최황지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